자,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5장까지 했어요. 알고리즘까지. 알고리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실습을 했죠. 그래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 과정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표현해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어떤 주어진, 정해진 명령어들을 나열해서 그 나열한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정해진 구조, 그러니까 정해진 명령어들을 어떤 순서로, 어떤 구조로 우리가 배치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6장 데이터 구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데이터가 매우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면 그 데이터의 처리를 알고리즘으로 효율적으로 기술하기 힘들 수 있다. 반면에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 구조화시켜 놓으면은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떤 구조로 만들어 놓을까,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번을 주잖아요. 그게 이제 알고리즘을 잘 표현하기 위한, 잘 구현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교론이란 걸 해본 적이 없겠지만, 저는 대학교 때, 여러분들처럼 대학교 때 교론이란 걸 했었어요. 교론을 하면은 1학년 때는 문무대라는 군사훈련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받았고, 2학년 때는 전방에 가서 전방 이제 보초를 섰었어요. 그 훈련 기간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2주일씩 이렇게 학기 중간에.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무대라는 그 군사훈련소에 우리가 이제 모든 남학생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학생.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잖아요. 모자를 쓰면은 모자 위에 번호가 붙어져 있었어요. 번호가 1, 2, 3, 4 이렇게요. 근데 그 교관은 매주마다, 매 월요일마다 새로운 학교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학교 학생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학생들은 매주 바뀌지만, 예?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1년 동안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거죠. 계속. 예를 들어서 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어떤 동작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말이 들으면 우리는 뭔가 자동화시키고 기계화시키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머리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훈련병이 10명 있으면 10명을 번호 순서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번호 반대 순대로 세우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훈련병이 10명이 있으면은, 만약에 자동화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으면은 10명의 학생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훈련병 이름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10명의 훈련병을 놓고 1번 김 누구누구는 저쪽으로 가고 2번 누구누구는 그 다음에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훈련병을 구조화시켜 놨다. 어떻게 구조화시켜 놨냐면은 우리 교관은 우리 보고 올빼미라고 불렀어요. 올빼미 1번, 올빼미 2번 맨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 올빼미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구조에서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우리 비주얼라이즈 해보세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빼미 구조에서 1번, 2번, 3번, 4번, 10명.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1번 올빼미는 10번 올빼미 자리에 가고 10번 올빼미는 1번 올빼미 자리에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이 사람이 바뀌어도, 훈련병이 바뀌어도 똑같이 1번 올빼미는 10번 올빼미 자리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번 올빼미는 10번 올빼미로 가라. 라는 알고리즘을 데이터가 바뀌어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만 얘기하면 되니까. 1번 올빼미라는 구조만 얘기하면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구조가 돼 있지 않으면은 매주일마다 훈련병의 이름을 보고 사람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될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알고리즘이.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구조화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구조화돼서 무슨 일을 하거든요. 어떤 일을 처리를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6.1.
구조화 시켜 놓으면 관리와 통제가 쉬워진다. 예. 관리와 통제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한 학교를 보자. 학교에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수천 명의 학생들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알고리즘들이 있잖아요.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냐면은 성적 관리, 시간표 관리, 입학 관리, 졸업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잖아요. 이 학생들 가지고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학생들을 그런 알고리즘들,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구조화시켜 놓으면은 그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학생 번호, 반, 학년을 부여하고 과목별 성적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기도 하고, 교실에서는 키 순서대로, 이름 순서대로 자기 자리를 정해서 앉게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구조 체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그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를 컴퓨팅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 어떤 구조로 관리하냐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쓰는, 컴퓨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항상 쓰는 구조입니다. 배열, 어레이죠, 어레이. 그래서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예요.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또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 그 데이터들을 반복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열을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열이. 아까 올빼미라는 구조, 올빼미라는 배열, 그것도 배열이었어요. 구조. 그래서 올빼미라는 구조 하면은 1번 올빼미, 2번 올빼미는 그 올빼미의 인덱스거든요. 위치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인덱스다. 어레이다. 그러면은 A0번, A1번, A2번, A3번. 번호를 붙이죠. 그죠? 번호를 붙이는 거.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도 할 수가 있어요. 2차원 배열. A라는 구조인데 A00, 01, 02, 03 가고 10, 11, 11 이렇게 2차원으로. 이쪽은 어레이, 이쪽은 칼럼. 어레이가 아니고 로우하고 칼럼으로 나눠서 우리가 00, 01, 10, 11, 12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붙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짤 때는 요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이 요 인덱스만 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인덱스만 가지고. 아까 얘기한 올빼미처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반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 반에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 그러면은 우리 반 0번, 1번, 2번 해가지고 100번까지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학교에서 우리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생각해보면 3학년이 반이 10반이 있잖아요. 반이 10반이 있고 반마다 또 번호가 있잖아요. 0번서부터 30번까지, 1번서부터 30번까지. 그럼 그거를 2차원으로 할 수가 있죠. 이쪽은 반이고 이쪽은 학생 번호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의 인덱스가 9, 20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은 9반에 20번 학생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 그 학생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위치와 그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3차원도 만들 수가 있어요. 3차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학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를 생각하면은 몇 학년, 몇 반, 몇 번 되잖아요. 몇 학년, 몇 반, 몇 번. 그래서 인덱스가 만약에 3차원으로 3개를 쓰면은 3, 9, 20 이렇게 되면 3학년에 9반에 20번 학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 구조에서. 그래서 2차원이지만 또 3차원 구조도 만들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4차원 구조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조화시킬 수가 있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레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레이, 배열 같은 것들은 데이터를 집어넣는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틀, 구조.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거기 집어넣고 알고리즘에는 그 구조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면은 내가 0부터 이렇게 사용했는데 A0부터 인덱스가 좀 헷갈리죠, 그죠? 1부터 시작하지 않고 왜 0부터 시작할까? 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많은 프로그램들, C나 이런 데서는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0이라고 했는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1부터 시작해도 되죠. 1부터 시작하건 0부터 시작하건 상관은 없는데 일관되게만 사용하면 됩니다. 일관되게만.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0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봅시다. 예를. 그래서 문제가 어떠한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의 철자를 거꾸로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만드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뭔가 프로세스를 해서 그거를 거꾸로 보여주는 거. 아까 올빼미 같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옛날 우리 교관이 우리한테 이제 벌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골탕을 먹이려고 할 때 항상 하던 짓이 있어요. 그 짓이 뭐냐면은 1번 올빼미부터 100번 올빼미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1번 올빼미와 100번 올빼미 그 줄이 쭉 서 있는데 거꾸로 서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10초를 줘요.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팍 뛰어가지고 이쪽으로 바뀌는 거죠. 가운데 있는 애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머리까지 써야 돼요. 또 내가 어느 위치에 가야 되는지.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1번서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순서를 바꿔서 다시 쓰라고 교관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보세요.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교관이 얘기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지금은 거꾸로 서라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거꾸로 서라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듣는 거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번호 가야제 위치를 거꾸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들면 돼요? 그게 만약에 1번 올빼미부터 100번 올빼미까지 돼 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구조화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있다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너는 저기 가고 너는 저기 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구조화가 돼 있잖아요. 1번서부터 100번까지. 되게 쉽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2, 3, 4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1, 2, 3, 4 1, 2, 3, 4 그럼 1번이 4자리로 가고 2번이 3자리로 가고 3이 2번으로 가고 4가 1번으로 가야 되잖아요. 알고리즘 짜면 어떻게 되게 됐어요? 크기가 4. 얘는 어디로 move 하냐면은 4개니까 4 빼기 1 하면 3이니까 안 되네요. 그죠? 5라고 해야 되겠네요. 크기가 4면은 4 더하기 1은 5잖아요. 예? 5 빼기 자기의 번호 위치로 가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5 빼기 자기의 위치. 자기 위치 1번이잖아요. 5 빼기 자기의 위치 5 빼기 1은 4니까 나는 4자리로 가고 2번에는 5 빼기 2는 3이니까 3자리로 가고 3번에는 5 빼기 3이니까 2번 자리로 가고 4번에는 5 빼기 4는 1번이니까 1번 자리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죠? 만약에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100 더하기 1, 101 빼기 너의 번호 자리로 옮기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지죠.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으면서. 다시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처럼 1, 2, 3, 4가 아니고 만약에 0, 1, 2, 3이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0, 1, 2, 3이면. 0은 3번 자리로 가고 3번은 0 자리로 가고 3 빼기 자기 번호 하면 되겠네요. 그죠? 3 빼기 자기 번호. 그럼 0번에는 3 빼기 자기 번호는 3번, 자기 3번 자리로 가고 1번은 2번 자리로 가고 3번은 0번 자리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문장을 리버스 시킬 때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love you가 있을 때 이게 거꾸로 써지는 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I는 뭐 U 자리로 가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고 요거 자체를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어레이로. 그러면은 A라고 하면은 A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0개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조화를 시켜놓고 그 구조를 가지고 조금 전처럼 그 사이즈 더하기 1 빼기 자기 자리 위치로 무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A라는 어레이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0부터 시작했네요.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알고리즘은 A의 어레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A의 어레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먼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A의 크기와 같은 배열 B를 또 만들고 B는 모두 빈칸으로 채우고 A의 크기를 A 사이즈라고 하고 아까 10개였죠. 10개 그죠? 10개 그 다음에 A의 첫 칸 A의 0번이죠. 0번서부터 시작해서 끝번까지 계속 가면서 무엇을 수행하냐면은 A의 칸 번호 아까 A의 0번이면은 칸 번호에서 A 사이즈가 10이잖아요. 10 빼기 A의 칸 번호가 0번 있잖아요. 거기서 빼는 거예요. 10 빼기 0은 10번 자리에 넣는다. 그죠? 1번은 10 빼기 1은 9번 자리에 넣는다. 이렇게 계속 바꿔서 넣는 거죠. 바꿔서. 10 빼기 10은 0번이니까 제일 뒤에 있는 거는 0번 자리에 넣고 이렇게 해서 그 B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의 끝이에요. 그죠? 근데 처음에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어레이를 쓰지 않으면 어떤 구조화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 스펠을 거꾸로 이렇게 쓰는 것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포멀하게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인풋은 A라는 어레이에 문장이 인덱스되어 들어있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I love you 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장을 다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웃풋은 B라는 어레이를 만들어서 지금 빈칸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A라는 그 어레이에 있는 거가 거꾸로 돼가지고 B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B를 아웃풋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은 A고 아웃풋은 B고 알고리즘은 이거는 빼고 리버스라고 해봅시다. 리버스. 그러면 리버스 가로 A 하면 A가 인풋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리버스나 이름을 내가 그냥 아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 이름, 함수 이름. 그래서 B는 뭐냐면은 B는 B는 아까 얘기한 그 어레이죠. 어레이인데 A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0번서부터 while로 계속 돌아갑니다. while로 그 A의 크기 제일 사이즈까지 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A의 0번이 어디로 가냐면은 B의 이게 크기가 10이라 그러면은 10 빼기 1 빼기 I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0번은 아까 10이라 그러면은 10 빼기 9에서 0번 빼니까 9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0번 사이즈가 열이면은 0번서부터 9번까지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0번이 9번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그 다음에 I를 한 칸 늘리죠. 한 칸 늘려가지고 또 다시 한 칸 늘리면은 인덱스가 1이 되잖아요. 1은 8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9 빼기 1 빼기 10 빼기 1 빼기 I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돌고 끝까지 쭉 간 다음에 그 B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세요. 요거를. 그래서 조금 전 아까 한 것부터 올빼미 얘기에서부터 다시 리뷰를 해서 쭉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했고 지금 내 아이디어는 요거였고 요거를 조금 포멀하게 쓰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천천히 요것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 그 아까 큰 그림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나중에 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A라는 어레이가 들어가서 인풋으로 들어가서 리버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명의 올빼미들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나오게 하려면은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구조를 이용해서,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짜면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이것을 옛날에는 숙제를 많이 냈었어요. 학생들한테. 숙제 냈더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줘서 그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단지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수합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자료의 초기화, 선언 이런 내용인데요. 처음에 그 자료 구조가 아까 B라는 거가 만들어졌잖아요. A라는 것도 만들고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A라는 것을 다섯 칸짜리로 배열로 선언을 한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집어넣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C 언어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일일이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할 때요. 요새 나오는 간단한 언어들은 선언을 안 해줘도 되거든요. 자기가 자동으로 선언하고 하니까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써서 봐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봐도 되고, 선언을 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한 그것을 A가 들어갔을 때 A의 사이즈를 우리가 구했잖아요. 하지만 사이즈를 미리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A도 집어넣고 N도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A와 N이 인풋으로 받아서 N은 A의 사이즈죠. 그렇게 해서 또 해도 되죠. 아까 내가 올빼미 얘기할 때도 10명이라 그러면은 10이 N인 거죠. 그죠? 10이 N이고 10개 들어가 있는 거가 A라는 어떤 그 구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올빼미라는 구조를 생각을 하면은 올빼미라는 구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데이터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 이름. 그죠? 그 다음에 그 인덱스가 붙어 있지만은 사람 이름 하나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우리 반 그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학생이라는 내가 구조를 만든다고 해보세요. 어레이를. 그러면 그 학생이라는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학생이라는 구조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나요? 학번이 들어가나요? 성적이 들어가나요? 학과가 들어가나요? 뭘 집어넣지? 이거 집어넣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너무나 많죠? 그럴 때 그것들을 그러면은 어레이를 4개를 만들어야 될까? 학생 이름 쫙 구조 만들고 그거는 이름만 들어가고 학생 성적, 아니 학생 번호 그것만 쫙 만들어서 그것만 집어넣고 따로따로 어레이가 만들어서 프로그램 할 때는 그럼 두 어레이를 계속 반복해서 써야 되나?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조를 만들 수가 있냐면은 학생 1, 학생 2, 학생 3 이렇게는 만들어 놓고 학생 1 점 이름, 학생 1점 성적, 학생 1점 학과 이렇게 그 안을 또 세부화해서 통째로 학생이나 통째로를 가져오면은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이 한꺼번에 오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구조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학생만 가지고 먼저 할게요. 네.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름, 학번, 성별, 성적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쓸 때는 스튜던트 S1이 스튜던트다. 그럼 S1.name, S1.number, S1.gender, S1.gpa 이런 식으로 그 안에 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이고 있고 이게 객체 지향에서 얘기하는 클래스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네. 그래서 지금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구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 없죠? 질문.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조금 더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데이터 구조를 하면. 조금 전처럼 올빼미 문제도 일반화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죠. 데이터에 종속되지 않고 일반화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데이터 구조 사용의 장점 중 하나는 데이터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분리시킬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좀 더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재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똑같은 거 반복해서 만들지 않고 옛날에 만든 것들을 다시 재사용해서 나는 그 위에서 새로운 걸 만든다는 개념이 재사용이거든요. 재활용, 재사용. 예. 그래서 배열과 같은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면 알고리즘은 단지 그 배열의 이름과 인덱스만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다른 올빼미가 들어오더라도 그 데이터는 배열 속에 넣기만 한다면 알고리즘은 전혀 고칠 필요가 없이 새로운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올빼미 얘기도 했지만 몇 가지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세금 계산해보기. 다음은 2013년. 이거 실습했던 문제 아닌가요? 아, 실습 안 했어요? 2013년에 우리나라 증여세, 과세 지표래요. 증여를 할 때 과세를 하는 지표래요. 그래서 증여받은 재산에 따라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럴 때 내가 증여를 얼마를 한다라고 할 때 내야 될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알고리즘을 생각해 봅시다. 10억 원 이하면은 10%예요. 점점점 늘어나서 30억 원을 초과하면은 50%예요. 그럼 내가 25억이 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45억이 있다고 하면은 1억에 대해서는 10%만 내는 거죠. 그럼 44억이 남잖아요. 44억에서 5억에 대해서는 20% 내요. 그러면 39억이 남나요? 39억에 대해서는 또 그 39억에서 10%는 10억에 대해서는 30% 내고 그럼 29억이 남죠? 나머지는 40% 이렇게 내는 거네요. 그죠? 좀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35억이다 그러면은 35억? 그럼 50% 내. 35억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이제 가면서 그 액수에 대해서는 몇 프로, 그 액수에 대해서는 몇 프로, 그 액수에 대해서는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증여해야 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되겠어요. 그죠? 자기 돈의 50%나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내가 우리 애한테 100억을 밀려줘야 되는데 50억을 세금으로 내고 50억밖에 못 주잖아요. 고민이죠. 고민. 자, 그러면은 봅시다. 설명을 해보자. 증여받을 재산이 1억 원 이하면은 10%, 1억 원 초과 5억 원에 대해서는 20%, 5억 원 초과 10억에 대해서는 3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받을 재산이 15억이다. 그러면은 1억 원 10%, 4억 원 20%, 5억 원 30%, 5억 40%에서 4.4억 원이 되는 거예요. 4.4억 원이. 이렇게 되면 5억, 10억, 15억이 다 되는 거죠. 그죠? 4.4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걸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짜라고 한 거예요. 이거 원래 숙제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여러분들 안 나갔어요. 지난번에. 알고리즘 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러면 인풋은 뭐냐면은 내가 증여할 재산이에요. 15억 이런 거예요. 15억. 그럼 아웃풋은 세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중간에 이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이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짜면은 알고리즘이 이렇게 길게 돼요. 이렇게 봅시다. D 프로퍼티라는 거가 지금 증여할 재산의 액수라고 해보세요. 액수. 그래서 이것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게 뒤에 0 빠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만을 넘어가면은 0.1% 이게 1억이에요. 뒤에 공이 좀 빠졌어요. 몇 개가. 이거가 넘어가면은 0.2%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거면은 이거고 이게 아니면은 이걸 넘어가면은 그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쭉 됐어요.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되고 요 if에 대해서는 요거고 요 if에 대해서는 요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보기에도 복잡해지죠. 그런데 이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그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썼단 말이에요. 쓰고 있는데, 프로그램 쓰고 있는데, 증여세는 매년 국회에서 매번 바뀌어요. 증여세가. 예? 부자 증세, 부자 감세 뭐 하면서 국회에서 이번에 세금을 몇 프로로 바꾸자. 그럴 때마다 계속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올빼미 그 교관이 예? 다음 주에 다른 훈련병이 들어왔을 때 계속 자기 알고리즘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대로. 얼마나 복잡해져요. 계속.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는 바뀌지 않고 데이터만 바뀌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은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구조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은 이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과세가 0원에서 10,000불 사이면은 세율은 0.1이고 기본은 없고, 10,000불에서 50,000불 사이면은 세율은 20%인데 0.2죠. 기본은 만이니까 1,000불. 1,000불에다가 1,000불은 기본으로 내고 요 사이에 대해서는 또 20%를 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각을 뭡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게 어레이예요. 어레이 0번,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했고 거기에 대한 세율과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은, 알고리즘을 만들면 딱 세 줄이면 돼요. 세 줄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액수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들어오면서 그 텍스는 그 프로퍼티에서 브래킷에 나온 요 액수의 차이에다가 요걸 곱하는 거예요. 그걸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산을. 거기다가 베이스를 집어넣고요. 요것을 조금 복잡한데, 아까 그 처음에 나왔었던 룰하고, 세율을 계산하는 룰하고 이거하고를 비교해 가면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세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차이를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요거를 보고 질문이 있으면은 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근데 여기에 핵심은 어쨌든 구조화 시켜 놓으니까 얼마나 간단해지냐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아무리 세율이 바뀌고 다시 고친다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은 전혀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꿀 필요가 없고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요것만 바꿔주는데 알고리즘은 이게 뭐가 바뀌든지 상관없이 요것만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그다음에 효율적이고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또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이제 누진 공제액을 이용한 계산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누진 공제액이 이제 점점 늘어나죠. 거기에 따라서 세율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바뀌어도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없고,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여러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죠. 데이터는 아까 그 데이터 구조가 있으니까 데이터 구조가 있고, 같은 구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것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다른 거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조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지하철 노선도도 구조화된 거죠. 지하철 노선도.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구조화를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9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는데 9개 노선과 만나는 지점, 그 다음에 그것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만 딱 보면은, 아, 내가 이 역에서 저쪽 역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 역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내가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 구조를 보면은 쉽게 알고리즘을 내가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가는 게 나을까? 저렇게 가는 게 나을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라는 거를 쉽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구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알고리즘의 효율성까지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더 하면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더 만들 수가 있을까, 실제적으로. 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데이터 모델링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것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시험에도 나왔지만 테이블을 만든다든가, ER 다이어그램을 만든다든가,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만든다든가, 그것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문제 상황, 그런 정보들이 그런 것들을 구조화하는 거잖아요. 노드하고 링크로 구조화를 한 거거든요. 지하철 노선도처럼. 구조화를 하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뭔가를 처리를 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걸 가지고 데이터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서울은 주차 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음식점들이나 뭐 커피집들 가면은 발레 파킹을 해주잖아요. 발레 파킹은. 대부분 다 해주죠. 발레 파킹 하면은 지금 2,000원씩 줘야 되죠. 그래서 그때 한번 보니까 커피를 3,000원짜리를 사 먹으려고 커피집에 갔는데 발레 파킹을 2,000원을 냈어요. 그래서 5,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최근에는 발레 파킹 3,000원 받는 데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3,000원씩. 커피값 하나가 발레 파킹으로 나가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게 주차장이 없으니까 골목에 막 있는 그런 커피집인데 주차를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죠. 어디 뭐 빈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커피집에 갔는데 커피집에 가면은 내가 이제 차키를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내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 상황을 내가 다 정의를 할게요. 차가 키가 꽂아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려서 나는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나올 때 그 주차요원이 묻죠. 몇 번이냐고 해서 나는 내 차 번호가 9035거든요. 9035. 그러면은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차를 어디선가 끌고 와요. 주차장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골목골목에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차요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은 계속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그 다음에 활용을 해야 되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문제는 손님이 나왔을 때 그 손님 차를 내가 빨리 찾아줘야 되는 거가 문제예요. 그럼 무슨 정보를 가지고 내가 그 손님 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손님 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무슨 정보를 사용해야 되죠? 어떻게? 그 자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 생각해 보세요. 그 인풋은 손님의 차 번호예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손님 차 번호가 뭐예요? 하면 9035예요. 그러면은, 아, 잠시만 기다려서 하고 차를 가져오잖아요. 인풋은 손님의 차 번호예요. 아웃풋은 뭐예요? 아웃풋은 그 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죠? 거기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차를.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정보가 사용되는 거예요. 차 번호와 그 다음에 그 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조화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차 번호. 그러니까 그 차 번호가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수백 명이니까. 차 장소는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주차하는 장소는. 5개의 주차 장소와 그 다음에 차 번호는 100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조화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간 곳이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곳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지금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주차를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차 번호 9035라고 해서 2,000원을 들고 갔어요. 갔더니 그 앞에 손님들이 수십 명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모여 있는 거예요. 네? 주차요원이 차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내 차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구조화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은 엄청나게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키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면은, 이런 판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이게 그 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차 키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에 모여 있고, 여기에 모여 있고, 이렇게 5군데로.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군데로. 이렇게. 이 위에다가 차 키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5군데로. 위에다가.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주차 장소가 5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차 장소 A, 주차 장소 B, 주차 장소 3, 주차 장소 4, 주차 장소 5 이렇게 돼 있어요. 주차한 곳에 따라서 저기다 주차했어. 그럼 저기 주차한 차키 여기다 다 모아놔. 저기 주차한 차키 다 여기다 모아놔. 이렇게 해서 5군데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차 번호가 어떻게 써요? 9035. 9035예요. 어떻게 찾아요? 9035를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903호라 그러니까 그 수백 개인데 여기서부터 이게 903호인가? 이게 903호인가? 903호인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운이 좋게 903호 여기 있네. 그럼 C에 있네. 그리고 C에 가서 찾아오겠죠. 하지만 903호를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바보같이 구조를 만든 거죠. 데이터 구조를. 장소와 이건 다 만들어놨지만 자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날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제 차를 찾는데 자 그럼 어떻게 구조화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차 요원이면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먼저 903호라 그러면 903호를 찾기 쉽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903호 찾기 쉽게부터 만들어야죠. 그런 다음에 그 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책에 다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갔었던 아주 일반적인 곳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곳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벽에다가 주차 요원들 있는 주차하는 사람들 관리 요원이 있는데 가면은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방을 만들었고 벽에 커다란 베니아판으로 크게 붙여놓고 거기다가 키를 걸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벽에 걸어 놓은 걸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베니아판이 이렇게 벽에 걸려져 있고 예? 여기에 커다란 못이 박혀 있어요. 못이 이렇게. 그 못에다가 키를 걸어 놔요. 키를 걸어 놓고 저는 그냥 키를 줬지만 키 뒤에다가 903호라는 번호를 크게 여기다가 써놔요. 자기들이 써놔요. 자기네들이 보기 쉽게. 그리고 나한테 키를 줄 때 그러니까 쿠폰을 주죠. 쿠폰에다 903호라고 써서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차를 마시고 나와서 903호라고 써있는 티켓을 주면은 이 사람은 보고 9035 2,000원 주세요. 받고 이 베니아판에 못이 박혀 있는데 걸려 있는 것 중에서 903을 찾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게 찾아야 되잖아요. 쉽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 보니까 여기다가 0번서부터 1, 2 해서 쭉쭉쭉 해서 9번까지 번호가 써 있어요. 위에. 번호가 써 있어요. 9035 하면 5번으로 끝나잖아요. 5 자리에서 찾아요. 5 자리에서.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주차 장소가 적혀 있어요. 주차 장소. 주차 장소가 A에서부터 B 해서 A, B, C, D, E까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5번이면은 이 사람이 5에다가 차 키를 놓고 자기가 주차를 어딘가에 했을 거 아니에요. A, B, C, D, E에다가 주차를 했으면은 거기다가 위치에다가 내 키를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찾기 쉽죠. 그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찾아가지고 903호만 보고 903호 B에 있네. 그럼 B에 가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 사람은 보통 내가 가는 데는 그렇게 하죠. 무선 마이크로 A, B, C, D에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주차하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B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마이크로 무선으로 하고 B에서 그 차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1분도 안 걸리죠. 1분도 안 걸리면 차가 와요. 굉장히 아까 거하고 이 구조하고를 비교해 보세요. 그죠? 이거 2차원 구조예요. 2차원 어레이. 차 번호와 장소에 따라서 2차원 구조로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그 어레이에서의 내용은 차 번호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구조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까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에 읽어보면은 그 내용들이 쭉 있고 차 번호와 위치 번호, 위치 코드를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구조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내용들입니다. 0번서부터 9번까지 있고 차 순서들이 있고 위치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차키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떤 때 가면은 어떤 식당에 가면은 식당이나 이제 차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나올 때 되면은 나오는 앞에 제 차가 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한 곳에서는 보통 거기에 와서 머물다 가는 식당인데 밥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정보가 아니고 여기서는 2차원이었잖아요. 한 정보를 더 써요. 3차원으로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우리 식당에 온 시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1시간 반을 빼요. 1시간 반에서 식당에서 온 시간하고 쭉 봤다가 이제 거의 나올 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계속 앞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옮겨서 내가 나올 시간쯤 되면은 내 차가 와 있는 거죠. 혹은 또 한 곳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계산을 할 때 내가 밥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계산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종업원이 물어봐요. 차 번호가 몇 번이에요? 물어봐서 전화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를 미리 꺼내 놓는 거죠. 자,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 요원들이 얼마나 정교한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예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조를 만드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를 통해서.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조금 전에 그 예예요. 손님의 차를 더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은 차 번호와 주차 위치 외에 또 다른 정보, 식당에 온 시간, 혹은 식당에 온 순서. 저 사람이 갔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가겠구나라는 어떤 순서 정보. 이런 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다시 보면 올빼미서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빼미서부터 그 구조화를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거를 코드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것까지 봤고, 또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사례까지 우리가 봤어요. 네.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에 계속 7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